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 정치권에선 연판장까지 돌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교원장으로 내정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거 하고 있으십니까? 네, 국립외교원이 그 외교관 양성과 그 재교육 그리고 한국의 대외 정책을 이제 개발하고 한국의 그 외교부를 이제 도와주는 기관이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훌륭한 외교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에 맞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천하고 있고 또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관들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하는 데 전념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개발도 창의적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자, 한미 연합 훈련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협의하라.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 송영길 여당 대표는 방어 훈련이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범여권 의원 70여 명은 남북 화해를 위해서 연기하는 게 혹은 축소하는 거,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론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의 군사력을 볼 때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세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모자라는 게 비대칭 전력으로 핵 전력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해구산만 확실히 신뢰성 있게 보장해주면 훈련은 한미 간의 평화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는 저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다 준비돼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성명을 발표해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예. 오히려 우리 국민 여론이나 이 한미 관계를 생각할 때 중단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한미 관계도 고려하고 남북 관계 정상화도 고려하고 또 군사적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전자권 전환 이런 걸 두루두루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한미 간에 최종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하긴 하되 약간의 북한에게 약간의 성의 표시 그 정도를 하는 수준으로 하긴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실타래가 더 꼬인 느낌인데 네. 김여정 부부장은 아마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엔 좀 괘씸한 행동을 한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다 남의 나라 한 연합훈련을 일주일 남겨놓고 그만두라 그런 건 명백한 주권 간섭행위인데 예.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동맹이 눈에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부서나 여야 간에 갈등이 노정되는 거를 또 과시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훈련을 하면 남북관계 개선 안 되면서 이렇게 남한은 할 거는 다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냐 그러면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 소득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남북 관계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북한도. 예. 오히려 한국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렇죠. 네. 미군이 벌써 그 연합훈련 때문에 입국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이미 또 훈련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긴 뭐해도 예.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든가 상륙훈련 같은 거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훈련은 원래 8월에 하는 건 그 기동훈련은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인데 예. 지휘소 연습이라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예. 지도 놓고 이제 도상 연습인데 예.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우리의 군사 동향 자체를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내용이 근데 북한이 걱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게 이 선제 타격. 근데 이제 뭐 물론 조건이 있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선제 공격을 하는데 수백 군데를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밖으로 외면상으로 드러난 거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게처럼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공세적인 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테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날 걸 대비해서 안정화 작전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려와서 주민 안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훈련이 내용이 들어있고 쌍용 훈련이라고 이건 유명한 훈련인데 포항 근처에서 이제 하는데 원산 근처로 한미연합군이 상륙 작전하는 훈련. 예. 이게 또 내륙으로 진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수 훈련이라고 가장 록스럽게 생각하는 지도부 제거 작전. 이것도 이번에 꼭 한다는 거는 아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완전히 100% 과연 그 방어 훈련이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내 내용 자체가 괘씸하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그러면서 김여정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 그 훈련의 내용이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다. 하지 말. OX를 논한 것이지 뭐 규모를 줄인다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김여정이 얘기할 때마다 상당한 막말들이 들어갔었거든요. 요번에 보면은 막말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평상어로 전부 돼 있고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에 아문이 드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면서 슬슬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자기 오빠가 결국 결정해서 통신선 복원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자체를 망칠 생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더라도 파탄 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가. 근데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정부는 조금 이제 가능하면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는 훈련을 취소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북한의 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안에서 훈련을 할 테고 그럼 북한이 그걸 빌미로 파탄을 내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SLBM 같은 걸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SLBM은 그야말로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제주도권을 포함해서 한 1000기의 북한의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새로운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위협은 오히려 미국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앞바다까지 가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겠다. 이거는 미국에게 경고하는 게 뭐 지금 미국이 대화를 하자 그러지만 북한의 주장은 그냥 대화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전환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북한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훈련을 하면 우리는 그 SLBM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데 이것이 아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고요. 좀 중거리나 장거리 실제 미사일 발사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니까 국정원에서 이야기한 그런 SLBM 도발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훈련을 하더라도.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뭐 그건 제가 뭐 북한은 아니니까 예상하는 거고 실제로 뭐 좀 더 미국을 좀 더 자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대치일 것이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아닐 것이다. 그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구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북한 사정이 정말 녹록지가 않거든요. 대북 제재 사상 최대 제재에다가 북중 교역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고 작년에 흉작이로 이제 또 그 식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북한 주민 20%가 1년 동안 먹고 살 분량이 부족하거든요. 약 86만 톤이라 그러죠.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북한이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이 깎이면 정권이 붕괴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미리미리 복선을 깔아서 남북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까지 대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를 다시 3년 전처럼 다시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김정은은 깨닫고 지금 이제 한 수를 놓은 거죠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은 식량난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정의용 외교장관이 오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인도주의적 대북 협력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원을 하든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든 조만간에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제가 북미 대화가 만약 되려면,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잘 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북미 대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신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의 석탄 수출 같은 걸 조금 풀어주고, 그럼 북한에 약간의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꼭 필요한 정제유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을 사도록 하면 북한도 체면이 살고 북한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수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걸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대북 제재만큼은 절대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백신이고 우리 정부도 백신 협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백신 같은 거를 북한에 지원하면 북한은 체면을 세우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아주 극도의 인도주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의용 장관께서 블링컨 장관한테 이런 부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북미 대화가 되고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서 해결하려면 결국 미국이 한 발을 더 뛰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정 장관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그 올해가 가기 전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또 한 번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냐,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최대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한미연합훈련은 만약 우리가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의 소강 상태 이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도쿄올림픽 끝나면 그 다음 최대 행사는 결국은 이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예, 내년 예. 2월 달에. 예. 그거를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인권 개선 안 하면 올림픽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미국이 조금만 계산을 잘하고 미중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 대화를 서서히 하면서 대북 지원을 한미가 하면서 개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베이징에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가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3자회담이 되는데 예. 미국이 남북 중 3자회담을 지켜만 보겠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도 갈 가능성이 큰데 예. 이런 정상회담 가능성은 결국은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 그럼 혹시 우리에게도 동참하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미국이 바라긴 하겠지만 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까지 우리더러 뭐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율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인권 문제 가지고 미국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럽 국가들은 조금은 입장이 다르고 물론 인권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올림픽이라는 게 반드시 그 정치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도 LA 올림픽이라든지 모스크바 올림픽 때 이래가지고 동서방 진영이 막 싸웠는데 지금은 정확히 냉전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을 하더라도 올림픽을 보이콧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하더라도 우리는 참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우리에겐 중국도 매우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